자, 이제 아무튼 이거 말고 그냥 버스킹 합시다. 또 열려있겠지? 안 열려있네. 네, 건너뛰면 또 이렇게 버스킹 완료 하고. 와, 3만원. 예은이의 한. 하염없이 대학가를 따라 걸어갔다. 어제 분식집 알바가 잘리면서 주말 일정이 붕 떠버렸기 때문이다. 대학가에는 자리를 준비하는 공연팀과 관객이 부쩍였다. 예정대로였다면 저 자리에 우리 밴드도 미리 자리를 잡아 공연을 했을 텐데. 그랬으면 관객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자꾸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멍하니 바라보던 거리 공연 속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플루트 음색. 안 사라졌구나. 예은아. 오랜만이야, 인간님아. 묻고 싶었던 게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먼저 물어보았다. 혹시 어제 연우씨랑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있었어? 아니, 그쪽 인간이 막아서 들으려고 해도 못 들었어. 진짜 무당이긴 했나 보네. 꽤나 무례한 대답이야, 인간님아. 예은이는 차가운 입김을 얼굴 앞으로 내뿜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거든. 왜? 당연하잖아. 내 거짓말이 들통나는 장면인데. 역시 그랬구나. 내가 왜 저 인간을 들이지 말라고 했는지는 이제 이해하겠지? 연우씨는 나보고 예은이를 보자마자 도망가라고 했어. 그래? 근데 그러진 않을 거야. 뭐, 그건 인간님아 맘대로 해. 대신 물어볼 게 있겠지. 그래. 나한테 거짓말했어? 예은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응, 전부 다? 거의? 어디서부터 거짓말인데? 글쎄, 하나하나 따지긴 좀 그런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어볼게. 공연을 해야 한이 풀린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한은... 나는 예은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다른 건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아. 공연에 대한 것만큼은 예은이의 진심을 듣고 싶었다. 한은... 반은 거짓말이었지. 답변이 애매모호하네. 진짜 네 한이 뭐야? 인간님아가 거기까지 물어보는 거면 상사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챈 모양이네. 정말 연우씨의 말대로 그녀는 상석이었다. 그럼 그녀의 한은? 내가 말했던 한. 플룻으로 다른 악기와 공연을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반은 빠진 한이었어. 다른 악기와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와 공연을 하는 것이었거든. 누구와 공연을 해야 하는 건데? 사랑했던 사람이지. 사랑했던? 그게 누군데? 아쉽게도 인간님만은 아니야. 그렇겠지. 나였다면 공연을 해서 네 한이 풀렸을 테니까. 예은이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먼 곳을 향해 시선을 흩뿌리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차피 그분은 이제 못 만나. 왜? 이승에서는 못 만나. 이승에서 못 만든다니. 그 사람도 이미 죽은 거야? 이틀 동안은 잠잠했으면서 이젠 많이 궁금해진 모양이네, 인간님아. 내 옆에 귀신이 위험한 악령이라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걱정 마. 인간님한테는 무슨 짓 안 해.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인간한테는 무슨 짓 할 거야? 내 문제야. 인간님만은 알 필요 없어. 오누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인간님아, 다시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지난 이틀 동안 인간님아가 쏙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어.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 또 자유롭게 물어보고 교류할 수 있어도 나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았었잖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또 그대로 따라주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좋을 정도로 진짜 착해 빠졌었잖아.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궁금해졌지? 예언이는 손가락을 곧게 펴 하나씩 접기 시작했다. 네 진짜 하는 무엇이냐? 그건 어찌해야 풀어줄 수 있느냐? 왜 인간인 나에게 붙어있느냐?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 그래? 그런 질문을 어떻게 면전에서 해? 왜? 할 수도 있지. 역시 착해 빠졌다니까. 그래도 이승에 더 남는다면 차라리 인간님아랑 있고 싶었는데 이제 가야 해. 뭐? 다 설명할 거야. 내 궁금증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예언이는 질문을 잘라버렸다. 그동안 거짓말로 속여서 미안해. 이건 내 한이자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줄 수 있을까? 많이 오글거릴 거야. 아마 인간님와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또 조건이 필요해? 처음 예언이와 만난 순간이 떠올랐다. 나에게 연주를 시키기 위해 억지로 조건을 걸었었지. 조건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네 이야기를 들려줘. 좋아.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아, 플룻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인간은 다들 뭐든 재밌게 느껴지는 시기가 한 번 정도 찾아와. 그게 공부든 놀이든 아니면 인간님아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든. 악기란 악기는 손에서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고 입에 불고 또 두들기고 길거리에 나오는 음악을 매번 연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제정신은 아니었지. 주변 인간들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나. 예언이가 말하는 건 플롯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다. 덕분에 플룻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땐 말이지, 인간님아랑 진짜로 똑 닮은 분이 있었다? 나랑? 정말로 닮았었어. 다시 떠올리면 쌍둥이가 아닐까 할 정도로. 신기하네. 어쩌면 예언이는 그것 때문에 날 찾아온 걸까? 그분은 나한테는 존경하는 연주자, 아티스트였어. 또 최고의 선생님이셨지. 그러면 그 선생님이란 사람이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예언이는 자신의 검지로 콕 가리켰다. 상사기. 내가 죽어서도 찾아다니던 인간이 그 인간이었어. 완전히 내적으로 몸을 돌리는 예언이 깍지 낀 손 위로 나급이 한 장 휘날렸다. 늘상 인간님이랑 말장난 받는 것처럼 그분이랑도 계속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하필 그때가 와버린 거야. 말랑말랑한 머리가 굳어버리던 때. 와, 그때처럼 음악이 싫던 때가 또 없었어. 악기도 막 집어 던지고 그랬다니까? 사춘기?
나도 모르게 예은이가 휘두르던 플로트식이 머리에 날아오는 것을 상상해버렸다. 내가 그분이랑 서먹해진 것도 그때야. 서먹하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난 그분을 볼 수 없게 됐지. 내가 이렇게 죽어서도 그분을 찾을 수 없는 이유 역시 그거고. 그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허무하지. 뭔가 더 복잡한 한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과 한 번이라도 같이 연주하는 게 예은이의 소원. 그런데 그 선생님이란 분은 예은이가 살아있을 때 돌아가셨고 소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 되었다. 불가능한 소원은 결국 한이 되었다. 이미 저승으로 간 사람 때문에 내가 저승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럼 날 찾아온 이유는 뭐야? 인간님만큼 그분이랑 똑 닮은 인간은 못 봤다니까. 생김새도 거의 똑같은데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똑같이 피아노나 연주하고 있고 지질이 착해 빠졌던 성격도 똑같고 버스킹 하러 나갔다가 퇴짜 맞고 오는 것도 매한가지고. 그분도 그랬었어? 이쯤이면 내 한이 뭔지는 알겠지? 선생님과 같이 제대로 된 공연을 하는 것. 하지만 그 선생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귀신의 한. 그런 바람은 비슷한 경험으로도 쉽게 이뤄질 수가 있어. 처녀 귀신의 한풀이에는 그런 방법도 있어. 근데 약간 그래도 아예 다른 건 아니네요. 주인공과 그래도 그런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비슷한 건 맞으니까요. 총각의 옷을 가져다 처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곳에 며칠간 두는 거지. 그러면 처녀 귀신의 혼령은 그 옷 하나로 총각을 만났다고 여기게 되고 한을 풀어 저승으로 가게 돼. 귀신을 속이는 거구나. 한풀이에서는 꽤 보편적으로 있는 방법이야. 나는 예은이가 왜 날 찾아왔는지 조금씩 이해했다. 그럼 예은이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꽤 닮았던 나로 한을 풀려고 했던 거구나. 그럼 나랑 공연을 해서 한을 푸는 게 맞는 방법이었던 거 아니야? 그분이랑 생김새도 닮고 성격도 닮고 심지어 음악 취향까지 닮은 건 맞는데 공연할 때는 전혀 그분이 아니야, 인간님아. 어? 전혀 다른 사람인 게 영혼 깊숙이까지 느껴졌어. 플룻 연주할 때. 뭐 공연이 잘 끝났다면 사라졌겠지. 한이 안 풀린 건 관객이 없거나 중단됐기 때문이니까. 그래도 내 딴에는 그렇게 느낀 것도 컸었어. 미안해. 다른 인간이라 여겼어. 그게 왜 미안할 일이야. 애초에 나는 그 선생님이 아닌데 되고 싶어 한 적도 없고. 착한 인간님아는 여기까지면 좋게. 마음껏 화내도 된다니까, 인간님아. 보상도 받아둔다며.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화보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목 아래 응어리졌다. 빨리 해두는 게 좋을 텐데. 난 내일이면 이승에서 사라질 거니까. 뭐? 사라진다고? 응, 사라질 거야. 인간님이 그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내 혼은 인간님아가 그분이라고 속을지 모르지만 그 공연에서 난 분명히 알았어. 그러니까 이승에서 볼 일은 끝이야. 그럼 네 한은 어떻게 풀려고? 인간님아, 내가 무서워? 갑자기 무슨 말을? 대답해줘.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정말? 수십 년 동안 묵었을지도 모르는 악령인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안 무서워. 예은이는
우리 밴드의 멤버야. 전혀 안 무서워.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우리 착해 빠진 인간님아. 근데 그렇게 말해줘도 인간님한 머릿속에 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가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잘 판단해봐, 인간님아. 묘한 웃음을 짓는 예언이는 그 자리에서 짧은 기지개를 켰다. 어디가? 몰라, 대학 가나 돌아다니겠지. 인간님 하나 기다리면서.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인간님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으면 찾아와줘. 알았어. 나는 손을 흔들었다. 꼭 와야 해? 그럼 이만. 등을 완전히 돌린 예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예언이는 다시 내 앞에서 사라졌다. 슬프네요. 나 버스킹 또 열렸겠죠? Y3가 안 열렸네 또. 다시 버스킹 합시다. 아, 근데 이 노래 너무 좋다. 자, 버스킹 완료. 야, 36,000원 많이 번다. 얘 돈 많다. 교차하는 감정.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의를 벗고 내 목을 확인했다. 빨갛게 달아오른 목이 보였다. 그래도 다른 홀령한테 생각과 몸이 지배받으니 뭔가 있겠죠? 신체 변화라든가. 공연을 보던 사람들의 목에도 있었고 연우 씨의 목에도 있었고 지금 내 목에도 있는 것, 이것. 당사자는 자신이 홀린 것도 모르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는 귀신에게 생각을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해요. 들키면 안 돼. 나는 황급히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아무 음악이나 재생해서 소리를 끝까지 키웠다. 귀가 찢어져도 상관없어. 내 생각을 잊지 못하게 방해해야 해. 인간님한 머릿속에 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가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사실과 거짓말 사이. 예언이의 말 그대로였다. 진심 어린 그녀의 고백을 들을 때만 해도 나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도와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빨갛게 달아오른 내 목을 보자 다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주머니 속의 부적을 괜히 만지작거렸다. 예언이가 나를 홀리고 있는 거라면?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 지금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해 날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걸까?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한다. 하나는 예은이를 무서워하고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은이와 다시 함께 연주하고 싶다는 마음. 그녀가 악령이라고 해도, 그녀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 해도 그래도 그녀와 다시 한번 연주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 너는 나를 계속 착해 빠진 녀석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걸 보면 나는 그렇게 착한 녀석이 아니야. 네가 악령이라도 상관없어. 그래도 너와 다시 연주하고 싶어. 계속 이상하게 망쳐버린 공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맞춘 진짜 공연으로 만들고 싶어.
이 감정마저 네가 홀려서 만들어낸 건지도 몰라. 그렇다 해도 난 상관없어. 다시 너와 함께 연주하고 싶어. 어쩌면 나도 예은이처럼 풀리지 않는 한이 생겨버린 걸지도 모르겠다. 이번엔 열렸겠지, 그치? 아, 노래가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좋은데? 고민 끝에 결론. 나는 연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연우 씨? 누구신가요? 저요. 정현이요. 아, 오빠였구나. 이른 시간에 어쩐 일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도와달라니. 혹시 예은이를 만났어요. 제가 드린 부적은 붙이셨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말이죠. 예로 씨가 간 뒤에 예은이를 다시 만났어요. 해를 가하지는 않은 거죠? 네, 다행히도. 대신 자신의 진짜 한을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요. 그럼 그저 오빠가 닮았기에 붙은... 네,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도 혼을 속일 수 있거든요. 네, 예은이한테 들었어요. 그렇게도 한을 풀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이미 체념했나봐요. 예은이는 오늘 떠난다네요. 떠난다고요? 네,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승으로는 못 갈 텐데... 스스로 소멸시킨다는 말 아닐까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붙들고 있는 휴대폰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예은이가 정말로 악령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연우 씨에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제게요? 나는 가까스로 숨을 삼켰다. 휴대폰을 쥔 손이 오들오들 떨리고 있었다. 연우 씨, 저 대신에 예은이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한을 풀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연우 씨라면 그래도 그녀를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잠시 저희 집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이요? 네,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 이거 할 때마다 이거 버스킹 한 번씩 해야 돼. 버스킹 완료. 자, 와 76,000원 뭐야? 자, 예은이의 진심. 연우 씨가 예은이를 대신 성불시켜주는 걸로 정말로 괜찮은 걸까? 집을 나오자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걸 확실히 하지 않고 이대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확실히 해야 해. 나는 놀이터에서 연우 씨와 만났다. 연우 씨, 아까 부탁했던 건 일단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약속 장소엔 예은이도 나와 있었다. 타이밍 좋게 나와 있는 그녀를 보자 내 생각이 확신에 굳어져 갔다. 인간님아,
인간님아. 예은이에게 물어볼 게 있어. 연우 씨, 잠시만 실례할게요. 나는 연우 씨의 목도리를 풀었다. 쌀쌀한 아침 추위에 드러난 연우 씨의 목덜미. 그 부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뭐 이상한 거 안 보여? 뭐가? 난 이틀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건데 목 부분만 새빨갛잖아. 연우 씨만 그런 게 아니야. 내 목도 빨개. 증상이 똑같아. 연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의 표식은 몸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어제 어렵게나마 확인했던 것을 떠올렸다. 솔직하게 말해줘. 언제부터 우리를 홀렸던 거야? 예언이는 그동안 나와 연우 씨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던 거지. 모두의 불구스름한 목이 그 증거고. 예언아, 나는 예언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또 어떤 귀신인지, 어떤 악령인지 예은이에 대해 전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탁할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홀리지 말아줘. 널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거고 날 위해 한 것도 있겠지. 그날 너와 같이 여기서 공연을 했을 때 우리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목이 빨갰으니까. 바보. 예은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은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거짓말로 감춰진 한 말이고 비슷하게 꾸며진 한도 말고 진짜 너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예은이의 눈망울이 다시 커졌다. 굳이 왜 억지로 그러는 건데?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인간님아, 진짜로 바보야? 착해 빠진 바보? 나 악령 짓으로 인간님아 주변 사람을 막 홀리고 맘대로 조정하고 다녔다고. 진절머리도 안 나? 화라도 내라고. 아이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나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 생판 몰랐다. 그래, 나 예은이 잘 몰라. 살아있을 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 만나기 전에 어떤 귀신이었는지 다 몰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은이와 같이 연주할 때가 제일 좋았어. 경위에 어떻든 내가 다시 피아노를 접게 만든 건 너야. 인간님아가 잃어버린 거 맞지? 그날 네가 잃어버린 건반을 가져와 주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건 잘 챙기고 다녔어야지. 인간님아. 나는 다신 악기를 잡지 않았을 거야. 나는 네 연주가 좋아. 딱 2번뿐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 연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던 내가 네 덕분에 다시 악기를 다시 붙잡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난 너를 돕고 싶어. 네 한을 풀어주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면 너와 다시 한 번 더 공연하고 싶어. 하지만 이뤄질 수 없는 한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인간님아, 죽은 인간 살릴 수 있어? 어젯밤에 말한 게 내가 죽을 때 가진 한 맞다니까. 돌아가신 분이랑 공연하는 거, 그게 내 한이었다고. 그랬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거짓말이 아닌 거야. 착해. 연우 씨, 네? 죽은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했죠.
사원식이라고 했었나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네. 아마 가능은 할 거예요. 저승에서 죽은 분을 불러내는 건. 예은이 선생님도 가능한 거죠? 네. 어디 안치되어 계신지 위치만 안다면. 좋아요. 그게 무슨... 예은이, 그분 무덤 위치는 알고 있지? 알고 있냐고. 나는... 예은이는 주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가니까. 그럼 가능할 것 같아. 예은 씨가 만나게 해줄 수 있다네. 만난다고? 그래. 예은이는 양손을 곧게 모아 깍지를 꼈다. 내일 마침 찾아가는 날이었는데. 그거 잘 됐네. 예은이는 이걸로 괜찮은 거야? 싫다고 해도 풀어줄 거잖아, 인간님. 당연하지. 마음을 굳혔으니까. 머지않아 예언이는 얼굴을 숨기고 울기 시작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해보자. 연우씨가 선생님을 불러낸다고 해서 예은이의 한이 무조건 풀리진 않을 수 없다. 예초에 그 선생님이 예은이와 공연을 같이 해준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불러낸다고 해도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렵겠지. 하지만 부딪혀 보기 전엔 모르는 거잖아. 나는 예은이 선생님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또 버스킹 합시다. 자, 버스킹 완료. 자, 다음 하이패스죠. 야, 가격이 점점 오른다. 10만원. 야, 좀 나는 예은이와 함께 수목장에 왔다. 여기가 선생님의 묘가 있는 곳이야? 응, 여기야. 선생님의 묘는 수목장에 있었다. 유골과 흙을 섞어서 땅 밑에 묻어두고 그 위에 큰 나무를 심는 방식인 것 같다. 수목장은 꽤 비싼데 선생님이 유복하셨나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음악 선생님이었으니까 잘 벌었겠지? 연우씨, 수목장에 선생님의 혼을 불러내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수목장은 조금 어렵죠. 네, 왜요? 나무가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건가요? 월화장이나 금토장이라면 쉽게 될지도요. 아, 살려줘. 수목장은 상관없어요. 오빠가 긴장하신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이에요. 선생님의 묘는 어디죠? 저기야. 예안이는 가운데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지금까진 연우씨 앞에서 몸을 숨겼는데 이제는 한을 풀어야 하니 연우씨에게도 모습을 드러낸 모양이다. 연우씨는 예은이가 가르쳐준 선생님의 묘를 살펴보았다. 좋아요. 선생님의 혼을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잠깐, 정말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 선생님이란 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냐고요. 그야 이미 결정한 거니까. 선생님의 혼을 불러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빠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예를 들어 불러낸 선생님의 혼이 악령이라면요? 선생님은 악령이 아니야! 나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참고 넘어가도 선생님을 모욕하지 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거야. 나야,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떠돌고 있지만 선생님의 미련 같은 게 남았을 리가 없잖아. 예은 씨의 말을 듣자 나도 잠깐 망설여졌다. 선생님의 혼을 불러내서 예은이의 한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선생님을 불러내서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혹여나 예은이가 그 선생님의 때문에 악령으로 보내버리면 인간님아, 난 괜찮아. 각오가 안 됐으면 여기까지 인간님아를 데려오지도 않았어. 만날 생각이 없었으면 이 장소를 애초에 가르쳐주지도 않았겠지. 그렇구나.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예은이가 선생님과 만날 각오를 했잖아. 그럼 나도 각오를 해야 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저는 각오 같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오빠는 피아노 설치를 좀 도와주세요. 피아노요? 예은 씨의 한을 푸는 게 공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은이와 선생님이 같이 합주를 해야 하는 거였죠. 제가 선생님의 혼을 제 몸속으로 불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잘 되면 선생님이 제 몸을 써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예은 씨는 플루트 연주로 합을 맞춰야겠죠? 그렇구나. 연우 씨의 몸을 빌린 선생님과 예은이가 합주를 해서 한을 푸는 거구나. 그래서 연우 씨가 피아노까지 미리 준비한 거고, 막상 혼을 불러냈는데 연주를 할 환경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을 불러내는 것만 생각했지 공연에 대한 부분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다. 관객은 어쩌죠? 공연은 2명이서 한다고 쳐도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관객은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관객이 된다고? 늘 연주만 해온 입장이라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긴 연우 씨와 예은이가 공연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관객뿐이겠지. 놀이터에서 했던 공연 역할이 반대로 된 느낌이라 기분이 묘했다. 예은이도 그럼 플룻 공연을 준비해줘. 알았어, 인간님아. 나는 조촐한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나와 예은이는 선생님의 무덤에서 멀찍이 떨어졌다. 연우 씨가 선생님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가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연우 씨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게 조금씩 들렸다. 잘 될까? 왜? 여기까지 왔는데 두려워? 그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난번엔 엄청 자신있게 말했으면서. 인간님아, 겁먹었어? 겁먹은 게 아니야. 단지 조금 초조할 뿐이다. 연우 씨는 무당을 관뒀으니까 그 선생님을 불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선생님 대신 이상한 영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선생님을 불러냈지만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다. 불안한 가정이 밑도 끝도 없이 이어져. 인간님아. 왜? 역시 그만두고 싶어? 아니, 난 괜찮은데 인간님아가 괜히 초조해진 것 같아서. 별로 안 초조하거든? 네 공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뿐이야. 초조한 티가 팍팍 나는데? 눈치 빠른 귀신 같으니. 고마워, 인간님아. 뭐가? 솔직히 나도 무당에게 부탁해서 선생님을 불러낸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냐. 하지만 나 혼자였으면 선생님과 다시 만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을걸? 뭘, 그 전에 멀쩡한 무당이 나 같은 악령의 부탁을 들어줄 리도 없겠지.
지금은 인간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무섭지만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예은이는 뭐가 무서운 걸까? 선생님이 바뀌어 버렸을까 두려운 걸까? 아니면 선생님이 바뀐 예은이를 보고 실망하는 게 두려운 걸까?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살아생전의 관계를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걸까? 그래도 나를 믿고 여기에 남아줬으니까 나도 예은이를 믿어보자. 일순간 하늘이 번쩍이며 벼락이 떨어졌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연우씨를 발견했다. 연우씨! 나는 연우씨에게 달려갔다. 혼을 불러내는 의식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지난번 공연 때도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나는 쓰러진 연우씨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연우씨! 괜찮으세요? 연우씨가 눈을 뜨더니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날 바라본다. 뭐지? 왠지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평소랑은 분위기가 달라.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확인한다. 나무를 바라보고 세팅되어 있는 피아노를 바라본다. 피아노? 연우씨가 피아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건반을 눌러 연주를 시작한 순간 나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연우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잠깐만, 재미있는 순간. 잠깐, 망치지 말아줘. 잠깐만. 중요한 순간이야. 망치지 말아줘, 제발. 저리가. 10만원 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연우씨가 연주를 그만두고 손을 뗐다.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굉장한 실력의 연주자라는 게 느껴졌다. 제대로 조율된 피아노를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싸구려 전자피아노를 갖다 놓았네? 저기 혹시 당신이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야? 내가 먼저 물어보기도 전에 예은이의 말이 먼저 나와버렸다. 너는 연우씨가 예은이를 바라본다. 말투가 바뀌었을 때부터 짐작했는데 의식이 제대로 성공한 모양이다. 연우씨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건 예은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선생님이다. 선생님! 예은이가 연우씨를 와라 끌어안으려 했지만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맞다. 나 귀신이었지. 뭐야 넌? 잠깐만, 꼬였다. 선생님, 나 기억 안 나? 선생님이 플루트를 가르쳐줬잖아. 플루트? 연우씨가 예은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 혹시 의식이 제대로 안 된 건가? 기억이 혼선이라도. 가르쳐준 애들이 한둘이어야지. 제자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진 않아. 특출나게 잘하는 녀석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잘했던 애는 아닌가 보네. 그래서 날 불러낸 용건이 뭐야? 날 불러낸 무당이 연주를 해달라는 말을 얼핏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여기 있는 예은이와 같이 합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예은이가 플루트를 연주하는 식으로요. 내가 왜? 그래야 예은이의 한이 풀리거든요. 예은이는 선생님과 같이 합주를 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감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의식이 실패하거나 악령이 나온다거나 그런 쪽으로만 걱정을 했지. 막상 그 선생님이 예언이를 기억하지 못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 예언이가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막연히 예언이를 더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차갑고 냉랭한 태도로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해버리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탁을 해본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별것 아닌 일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나랑 같이 연주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네 한이 풀린다는 건가? 응.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하는 게 내 유일한 꿈이자 미련이었어. 그럼 연주해봐. 네가 플루트를 연주해보면 네가 누군지 기억이 날지도 모르지. 합주를 할지 어떨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알았어. 곧바로 예언이는 플루트를 꺼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실수하지 않고 음악을 이어나갔다. 연주의 분위기는 마치 시험시간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예언이 연주를 듣는 선생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예언이. 역시 즐거운 연주와는 거리가 멀구나. 됐어, 그만. 더 안 들어도 돼. 선생님이 연주를 중단시켰다. 그럼 이 연주는 나쁘진 않네. 칭찬인가? 혹시 죽은 뒤에도 계속 연습을 한 건가? 계속 연습했어. 계속.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이랑 호흡을 맞추려면 어중간한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럼 나쁘지 않다는 건 선생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야? 좀 더 연습하면 그럭저럭 억지로 맞출 순 있는 정도? 참 칭찬인지 악평인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말을 원래 이렇게 베베 꼬이게만 하나? 그러면 합주도 허락해주는 거야? 글쎄, 애매한 대답에 나도 예언이도 갑자기 멍해졌다. 일단 이 피아노는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른 고급 피아노를 렌트한다든가 해서. 아니야. 피아노는 사실 핑계 같네.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합주를 떠나서 별로 연주하고 싶지가 않아. 네? 대충 연주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연주할 마음은 안 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의욕을 좀 내봤겠지. 하지만 지금은 죽었잖아. 몸이 죽으면서 열정도 같이 죽었지. 그게 무슨... 그냥 한 번만 제대로 예언이와 연주를 해주면 되잖아요.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내 심정을 이해 못하겠지. 그럼 예언이는요? 예언이는 죽었지만 연주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진심이에요. 그 녀석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지. 살아생전 제대로 된 음악이란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죽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음악에 집착하는 거잖아.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니 내가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연주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당신은 대충 할지 몰라도 같이 하는 예언이는 진심으로 연주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예언이는 진심이니까 한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 연주가 필요한 거라면 차라리 에마를 찾아보지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연주했던 음반이나 공연 영상 같은 거 없어? 예언이는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 사람을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거야? 인간님아, 난 괜찮으니까 그만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연주를 해야 한이 풀린다며. 이렇게 선생님과 다시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연주까지 같이 하는 건 아무래도 내 욕심이었나 봐. 납득할 수 없다. 차라리 악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유령이 된지 너무 오래돼서 연주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그냥 하기가 싫다고? 예은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건데 선생님이란 작자가...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죠? 하기 싫은 게 아니야.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대체 왜요? 열정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야. 죽은 사람은 가질 수 없지. 피아노 치는 법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생전의 기억을 떠올려서 연주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것, 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건 줄 수 없어.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저 아이는 교감을 원하는 거야. 단순히 소리를 내고 듣는 것 이상의 정서적인 교감. 건반의 마음을 담아서 희로애락을 주고받는 걸 원하는데 나는 그걸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저 애가 만나야 하는 건 살아있는 선생님이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한이었던 거야.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미련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찾아서 헤매는 거니까. 선생님만 만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호하게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선생님의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났다. 어떻게든 한을 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 나는 그저 나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워서 화풀이하는 걸지도 몰라. 나는 예은이를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계속 참았어. 기다렸어. 어제 선생님만이 예은이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줬어. 그런데 선생님마저 그런 말을 해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결국 너의 한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풀어줄 수 있어. 알고 있었어. 그런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미련에 온 건데. 날 만난다고 네 한이 풀리는 것도 아니지. 네가 정말 필요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음악이니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음악? 그럼 혹시라도 제가 당신의 음악을 흉내내면 한을 풀 수 있는 건가요? 뭐? 뭘 흉내내? 제가 당신과 똑같이 연주해서 예은이와 호흡을 맞춘다면 한을 풀 수 있냐고요. 네가 내 연주를 똑같이 연주한다고? 네.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화를 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 알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악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처럼 연주할 순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네? 하루아침에 될 거라 생각 안 해요. 인간님아, 완벽하게 똑같이는 칠 수 없더라도 최대 연습하면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네, 인간님아. 약속했어요. 예은이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음악을 가르쳐주세요. 나는 연우 씨의 몸을 빌린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갑자기 싫어 이러면 좁혀야지 이제. 피아노를 배운다. 네,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거죠? 뭐야?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지? 네,
선생님의 음악을 어떻게든 흉내내 볼게요. 음악 흉내를 줄이면 음흉한 오빠. 저 맞자 그냥.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 연우 씨,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가 버리셨어요. 제 부탁에 대한 답변은요? 침묵은 긍정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짐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러려고 했는데 저한테 부탁하는 오빠 모습이 귀여워서 그만. 어떻게든 고비는 넘긴 건가? 선생님. 선생님이 사라진 후 예은이는 선생님의 묘비를 쓸쓸한 눈으로 바라봤다. 뭐야? 서버는 지금 보지 맙시다. 뭐야? 노래 좋다. 21만원 받았. 와, 근데 20만원이네. 만원 남았다. 선생님은 연우씨의 몸을 빌려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선생님이 먼저 연주를 하고 내가 그 연주를 듣고 흉내내는 식이었다. 열정이 없다는 말은 진심이었는지 선생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날 가르치고 들진 않았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틀리거나 실수를 해도 먼저 지적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친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최소한의 답변을 해줄 뿐이었다. 솔직히 가르침을 받는다기보단 관심 없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에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선생님,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난 항상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목표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르지. 선생님처럼 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딱 한 곡을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거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 한 달 안에 따라잡을 수도 있지. 보통 사람은 미세한 차이까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선생님과 완벽하게 똑같이 치려면요? 이번 생엔 힘들 것 같은데? 씨, 단호한 대답이 할 말을 잃었다. 죽고 나서도 그걸 한으로 삼아서 계속 피아노를 친다면 모르지. 그럼 결국 제 노력은 무용지물이란 건가요? 그건 예은이에게 달렸지. 이번 생에는 단순히 나와 비슷한 연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와 똑같은 연주를 해야 만족하는 건지, 기준선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몰라. 그 애만 알겠지. 어쩌면 그 애 자신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다음 생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연습은 즐겁지 않았다. 딱 한 곡만 정해서 계속 흉내내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실력 차이가 너무 났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일반 관객의 상대라면 적당히 흉내만 낼 수 있어도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은이의 한을 풀기 위해 얼마나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한 일이지만 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걸 실감할 뿐이었다. 노력하며 90%까지는 흉내낼 수 있어. 하지만 도저히 좁힐 수 없는 10%의 디테일,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피아노와 함께 살아야 생길 듯한 원숙한 손놀림, 그것만큼은 벼락치기가 불가능했다. 저 오빠. 오늘은 선생님이 쉬나 보네요. 그냥 오빠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직 안 불렀어요. 연습할 시간이 모자란데 이야기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저기 괜찮으신 거죠? 네? 오빠 요즘 부쩍 힘들어 보여서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겠죠. 잠잘 시간도 줄여가면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예은이가 사라져 버리기 전에 곡을 마스터해야 해요. 선생님과 완벽하게 똑같이 치는 건 불가능해도 적어도 예은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만큼이라도.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요. 오빠는 예은 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죠. 그러면 예은 씨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솔직히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 호기롭게 하늘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연습해서 이뤄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실력은 한참 모자란 수준인걸. 이런 상태에서 만난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의외로 예은 씨가 바라는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은이는 저랑은 몇 번을 공연해도 한이 안 풀렸어요. 역시 선생님의 연주가 아니면 한이 안 풀리는 거라고요. 어설픈 흉내로는 안 돼요. 적어도 진짜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정도로는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빠의 생각이고 예은 씨의 생각은 들어봐야... 조금만 더 연습해보고 이야기해볼게요. 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괜찮던데. 연습해야 하니까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예은우 씨에게 화풀이 할 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답답하고 화가 나. 내가 이것밖에 못 친다는 게 화가 나. 좀 더 내가 피아노를 잘 쳤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재능이 있었다면 쉽게 따라잡았을 텐데. 어쩌면 역시 나는 음악 같은 거엔 재능이 없는 걸지도. 다시 몇 시간 동안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연습했다. 오늘은 그만하자.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직 밤 10시도 안 됐잖아요. 방금 연주를 하면서 몇 번을 졸았는지 알아? 죄송해요. 그럼 잠 깨는 음료수라도 사올게요.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연습을 한다는 거야? 마음만 급해서 서두르고 정작 연습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시간 낭비야. 오늘은 자라. 내일 이어서 하자. 시간이 없어요. 언제 예은이가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 태도가 문제야. 이젠 좀 선생님 노릇을 할 마음이 드셨나봐요. 네 연주는 너무 성급해. 여유가 없어. 기다리질 않아.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달리기 바쁘지. 현란한 기교는 자랑할 수 있어도 학주로 호흡을 맞추기엔 최악이야. 반박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의 지적은 정확했다. 음악으로 도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연주해도 상관없지. 하지만 네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 거라면 네 속의 번뇌가 아니라 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 네 음악을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걸 먼저 들여다본 후에 그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줄지 정하는 거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녀석이 남을 돌아볼 수 있을 리가 없지. 저 악기 잘 못 쳐요. 예전엔 그래도 일렉 기타나 피아노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제대로 자고 푹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라. 네 음악을 들려줄 사람의 마음속이 어떤 모습일지. 일렉 기타하고 피아노는 좀 오래 했었어요. 근데 손을 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못하겠죠? 자괴감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질문이 나왔다. 선생님의 관객은 어땠는데요? 어? 선생님은 음악을 할 때 관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는데요? 질문을 하면서도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거대한 연주장, 객석을 채운 수많은 관객.
그 앞에서 품격 있게 인사를 하고 고귀하고 세련된 연주를 시작했겠지. 당신의 관객은 대부분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일 테니까. 어린아이라 생각했다. 어린아이라니. 왜요? 공연장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다시 들어가셨어요, 오빠. 죄송해요. 오늘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관객을 어린아이라 생각했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관객을 바보로 봤다는 거야, 뭐야? 선생님의 알 수 없는 대답 때문에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뭔가 애매모호하네요.